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부가 정한 정보 보호의 날인데요.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보호하고요. 국민들의 정보 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개인정보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 내 정보, 오늘 하루만큼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가 개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최대 난공사로 꼽히는 옥천 당제터널 공사에서만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희생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 준공 기념탑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딱 중간인 추풍령 휴게소에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50년 전인 1970년 7월 7일 착공 2년 5개월 만에 완전 개통됐습니다. 길이 428km, 동원 인력 890만 명, 당시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4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15시간에서 4시간 반으로 크게 줄고 산업화와 국민 생활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준공 50주년을 맞아 당시 건설 참여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최근 기념탑 인근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최대 난공사 구간이었던 옛 당제 터널입니다. 옥천 터널로 이름이 변경됐다 2000년대 초 선형 개량으로 군도로 바뀌었습니다. 암석이 무른 탓에 상하행선 1100여 미터를 뚫는 동안 무려 13번이 무너지고 단일 공사로는 가장 많은 11명이 목숨을 잃은 끝에 고속도로 개통 일주일 전에 가까스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장비가 그렇게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몽땅 동원해도 과언이 아니죠. 공지를 마치기 위해서 장교대로 작업을 한다든지 그게 반나도 없이 한 겁니다. 금강휴게소 인근 언덕에는 당제 터널을 포함해 고속도로 건설 중 숨진 77명의 순직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충북 도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한 경부 고속도로. 50년 전 대역사의 현장에는 충북도민들의 희생과 땀이 함께 있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삭발은 굉장한 치욕인 동시에 의지를 무엇보다 강력하게 표현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충주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이 어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야 갈등이 극심한 충주시의회가 이번에 또 질곡에 빠진 듯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의회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는 첫날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의석 대신 의장석 단상에 조화를 내려놓습니다. 시의회 민주주의 사망을 선언하는 근조 프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을 제외한 5명의 남성 의원 전원이 삭발했습니다. 다수인 민주당 12명의 의원이 소수당 7명의 의원에 자행한 다수의 갑질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오늘 삭발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후반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자리 다툼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권리가 묵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년째 접점 없는 갈등을 반복해온 충주시 의회가 이번에도 예외를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정치인의 삭발이 특별한 의미로 여겨지는 시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삭발이라도 해야 유권자들의 짧은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정치 현실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247회 임시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천명숙 의원을 후반기 시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같은 당 권정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았고 오늘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목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몇몇 대학은 실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내 대학들은 반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요. 학생들의 요구와 교육부의 향후 대책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명목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모두 1,000억 원,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입니다. 등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만큼 등록금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도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교수님과 대면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 집중도도 떨어져서 그에 따른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 1일 건국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8.3%의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고 국립대에선 전북대가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에선 별다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회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반환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이어도 학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지원책을 이번 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등록금 반환 압박으로 보이는데 도내 대학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에서도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된 뒤 9년 만에 이종 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예정지입니다. 당초 25층까지만 아파트를 올릴 수 있었는데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25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층수가 높아져도 세대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넓어진 동간격만큼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고 다양한 아파트 디자인도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있던 여건이 봐가지고 높이 쓴 상황이 되는 데는 높이겠지만 실제로 주변에 있는 낮은 지역에 주택가든지 일반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층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높인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1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수원과 고양, 용인, 인근의 대전, 천안, 세종 등은 청주보다 앞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과 건폐율 내에서 층수를 정하도록 해 사실상 이종 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층수가 높아지면 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층수를 높이시거나. 청주 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는 18층에서 통합시가 출범한 2014년 말 25층으로 변경됐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각 지역마다 오랜 명맥을 유지하며 사랑받는 가게들이 있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의 경영 철학을 수집하고 100년 이상 존속될 수 있도록 100년 가게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오래된 메밀국수집. 아버지 손맛을 배워 40여 년간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대째 가업을 잇는 이곳은 올해 100년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족들이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친이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하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100년 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8년부터 우수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해 발굴했습니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제품 차별화와 지속 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곳들입니다. 100년 가게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5곳, 충북에는 총 33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업종 제한을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 100년 가게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도입했습니다. 국민추천 100년 가게 19곳 중 충북 소재 가게는 6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0년 가게별 맞춤 교육과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00년 가게의 오랜 경험을 통한 경영 철학과 노하우가 성공 사례로 전파가 돼서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코로나19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는 2022년까지 1,200여 개의 100년 가게를 구축해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폭염특보 발령 시 단축 수업이나 휴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야외 학습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단축 수업을 검토할 수 있고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휴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학내에선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간편한 복장 착용도 권고했습니다. 음성군은 장마철 바다 침수 피해를 봤던 삼성면 성산천 일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5년 만에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성산천 일대 4km 하천을 정비해 가동보를 설치하고 오류구 등 4개 다리를 신설해 재해 위험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